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보합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서울 지역별로는 강남과 송파, 양천, 영등포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상승 일로였던 수도권 아파트의 법원 경매 낙찰가율이 1년 반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집값의 고점 인식 확산과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의 여파로 아파트 경매 시장의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국에서 6,130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선 이후로 분양을 늦춰왔던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을 쏟아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빨리 좀 경제적 부를 달성해서 회사를 관두는 이른바 파이어족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직원들이 이 파이어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늘어나는 평균 수명, 그리고 점점 치솟는 물가에, 그리고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만 하는 집값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목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 조금씩 하고 계신가요? 아직 은퇴를 위한 경제적 자유 준비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더 많은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1부와 2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5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4월에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진짜 봄다운 봄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는 봄만큼 또 저희도 새로운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이번 1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랜드스타 에셋의 심석용 그리고 김명관 이사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까지 더 많은 이야기,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볼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이사님의 도움 필요하다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은 처음은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그 신촌 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연희동에.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살 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일단 뭐 거주랑 이제 투자랑 같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8억에서 한 9억 정도 제가 여유가 있는데, 네. 대출을 좀 받고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우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곳이 신촌 연희동이니까 이 직장 근처에서 거주를 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좀 네네. 거주로 보고 계시는 뭐 형태가 있을까요? 아파트거나 주택이거나? 아파트 몇 개 좀 보고 보셨어요? 있거든요. 네, 어떤 걸 좀 보셨을까요? 서교동에 있는 그 서교 프루지오 35평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신수동에 네. 신촌 3익 아파트랑 그다음에 이제 마포구 창천동에 네. 신촌 금호 어울림 24평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뭐 어떤 게 더
좀 투자 가치가 있을지. 알겠습니다. 많이 좀 알아보셨네요. 우선 신촌 지역에서 어디가 내가 거주하면서 좀 가치가 오를 곳인지 마표의 서교 푸르지오 그리고 신촌 삼익, 신촌 금호 어울림까지 한번 그 지역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직장이 뭐 아까 연희동 쪽이라고 하시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마포 쪽에 그죠? 신촌 일대 좀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워낙 뭐 네. 신촌 주변 일대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죠? 뭐 새로 지은 네. 아파트들은 뭐 벌써 금액대가 뭐 20억 원대 이상 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저렴한 쪽에 있는 아파트 좀 알아보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데가 우리 그 홍대 근처에 있는 이제 서교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신촌 로타리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금호 올림이라는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서강대역 근처에 보면 신촌 삼익 아파트 이 세 군데를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한 9억 원, 뭐 8, 9억 원에서 뭐 대출주 일부 좀 끼고 진행하신다고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촌 삼익이라든지 금호 같은 경우에는 한 20평대 정도 되실 것 같고 예, 아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한 30평대가 이제 아마 가능하실 것 같은데 예. 거주도 하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이 셋 중에 어떤 걸 하겠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근데 투자 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투자가 그래요. 네, 네. 그래요. 그 투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서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내 집에 이제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에 변화가 된다는 거는 그거죠. 뭐 재건축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다세대 빌라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재개발 쪽을 볼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 이 세 군데에 있는 아파트는요. 현재로서는 뭐 재건축은 좀 어려운 아파트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신촌 금호, 그러니까 신촌 금호 올림이라든지 신촌 삼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이제 책정돼 있는, 그러니까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활용한 아파트로 알고 있고 일단 신촌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 집에 대한 변화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새로 이제 대통령 되신 분께서 또 이제 또 새로 오신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역세권에 대한 개발하겠다 얘기하거든요. 역세권. 이 역세권 개발하면서 새로 오신 대통령은 뭐 역 주변에 한 350m 정도로 해서요. 여기를 용적률을 뭐 500%까지 상향 조정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용도 지역 땅의 용도로 바뀌는 거죠. 용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주거지에서 앞으로 뭐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지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다고 보면요. 저는 그 서강대학 앞에 보면 신촌 삼익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신촌 삼익 아파트가 역하고 그냥 바로 붙어 있는 우리가 바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현재 법규로는 재건축은 좀 어렵겠지만 리모델링 또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의 이제 정책이 좀 바뀌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신촌 삼익 아파트가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군데의 아파트 중에 꼭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시청자분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신촌의 삼익 아파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재건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옆에 보면은 신촌숲 아이파크라고요. 한 3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친구가요. 지금 30평대가 이제 20억이 넘어가거나 아주 그냥 고가의 아파트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보다 입지가 좀 더 좋은 우리 삼익 아파트.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 경기 중앙선 위에를 이제 공원하게 되면서 공원도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여기 홍대까지 그죠? 센트럴 파크라고 그래가지고 뭐 공원도 잘 돼 있고 주광경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 세 군데 중에 한다고 하면 저는 신촌 삼익 아파트를 택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조금 더 거리가 있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으신 건가요? 네, 그렇게 뭐 그래요? 많이 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전혀 만약에 이건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물론 여기 신촌 근처에 서강대, 신촌, 홍대 입구도 되게 좋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보게 되면 여기 북과자동 있어요. 가재을 뉴타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거기는? 예, 예. 그래요. 여기가 지금 뉴타운이에요, 뉴타운. 뉴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먼저 개발이 됐던 친구가 여기 DMC 한양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한 6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했어요. 1차 안전진단을. 이제 두 번째 적정성부터만 들어가는 되는 아파트인데 이 친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투자 목적으로 집값이 금액이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내 집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한 9억에서 10억 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시청자분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물론 그쪽도 좋지만 여기도 한번 가서 보실 것 같아.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DMC역, CT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하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네 군데 블록이 전부 다 지금 개발이야. 전부 다 개발이야. 거기에 최근에 뭐 2040 서울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이 DMC역과 이 수생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호재도 또 한번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아까 신촌 일대도 좋긴 하지만 내 집의 변화 플러스 주변 일대의 변화가 좀 확실한 지역으로 가시는 게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주변 일대가 워낙 아파트 단지랑 모여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사실은 뭐 푸르지오라든지 금호 올림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 일대가 아파트가 뭐 대단지가 같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의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인근에 있는 DMC 한양 아파트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꼭 말씀드리니까 직접 한번 가서 임자 꼭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로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조금 더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파트, 보신 아파트 중에서는 신촌 삼익 아파트 손 들어주셨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투자 가치를 고려한다면 지역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가재울 뉴타운 쪽 꼭 임장해 보시라 조언 드렸으니까 가보시고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좀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동작구에 있는 대방주공 2단지를 네, 14년도에 매수해가지고 작년까지 거주하다가 네, 전세를 주고 이제 다른 곳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좋으면은 보유를 할 생각이 있고 아니면 네.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보유하신 아파트가 동작구 대방주공 2단지 아파트인데 그렇다면 이 작년에 이걸 전세 주고 새로운 집으로는 자가로 좀 이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세로 갔어요. 그럼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방주공 2단지 아파트의 향후 투자 가치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가져갈 만한 아파트인지 한번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 대방주공 2단지네요. 그죠? 네, 혹시 그 매수한 게 언제 매수하셨다고요? 저 14년도요. 2014년도. 네네. 그때 당시는 이거 매매가가 얼마 정도 됐었나요? 이 친구가요? 제가 그때 살 때는 이제 3억 5천 정도. 3억 5천. 그죠? 예, 예. 현재는 이게 한 10억이 넘었죠? 한 11억 가깝게 되죠? 이게요. 예, 그 정도 언저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때보다는 벌써 이게 몇 배예요? 뭐 거의 뭐 2.5배 이상 올랐네요. 그죠? 네, 아주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아마 12억 원대이다 보니까 그죠? 이게 11억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12억이 넘어가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되니까 그죠? 일부 세금을 내셔야 되니까 아마 이거 팔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거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 가지고 예, 보유하셔야 돼요. 보유하셔야 돼.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방주공 2단지 같은 경우가요. 물론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 그 요즘에 얘기하는 그 소셜맥스라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일반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가 혼재되는 같이 있는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서울에요. 근데 그중에 우리 아파트가 포함돼요. 우리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인데 바로 옆에 같은 경우가 1단지가 이게 임대 아파트거든요. 1단지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꺼려하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거를 재건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죠. 무리가보다는 좀 이렇게 건너야 산들이 많았던 거야. 왜냐하면 소유자들끼리 동의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시땅이라든지 국가 땅이 갖고 있는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이거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오세훈 소장님이 2040년도까지 이렇게 우리 뭐 임대 아파트랑 일반 아파트가 좀 혼재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를 재건축을 추진을 해서요. 한 4만 가구를 만들겠대요. 2040년도까지. 거기가 현재 한 서울에 34곳 정도가 돼요. 34곳.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가양동에 있는 가양주공이라든지 하계동에 있는 하양주공이라든지 이런 데들 또 상계동에 있는 일반 임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연한은 됐는데 재건축에 연한은 됐는데 정부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개발을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새롭게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진짜 임대 아파트를 새로 지어가지고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상품성도 좋고 진짜 살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걸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그런 형태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는 재건축 연한은 아직 안 됐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도 이게 아마 준공이 아마 1997년 정도쯤에 97년도 정도쯤에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 몇 년만 더 갖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재건축도 가능한 아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또 팔지 말라는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리냐면 입지가 너무 좋아요. 입지가. 이게 예전에는 크게 뭐 입지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는 못했던 동네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 용산과 여의도의 개발이 이제 들어가면 얘기를 하면서 그죠? 용산의 국제업무단지라든지 여의도의 개발을 들어가면서 이 주변 일대에 있는 부동산들이 금액이 많이 상승했어요. 지금 현재 다 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은 흑성 뉴타운이라는 데가 있고요. 우리 이제 바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라는 데가 있고 또 왼쪽 편으로 보게 되면 신길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강남 일대에 재개발하는 지역들 중에 가장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우리가 딱 중간에 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 일대의 개발도 들어가고요. 주변에 개발이 들어가면서 입지가 좋아지고 또 아마 우리 집에서 바로 가깝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신림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개통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마 그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여의도까지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아지면 더 좋잖아요. 그죠? 아마 신림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착공 예정,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아마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어요. 그래서 개발, 우리가 내 집에 대한 개발, 재건축의 호재도 있고 주변에 입지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꾸준히 그냥 보유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또 1주택자시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것도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걸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아니라 이건 꼭 보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강력하게 주셨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같이 올라갈 만한 아파트다라는 기분 좋은 의견 드렸으니까 보유 의견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미래 계획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 고민되신다거나 또 마음 흔들리시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시청하실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하고 계시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곧 문자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이 문자 상담 전에 먼저 더 많은 분들이 전화나 문자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우리 이사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이 마련돼 있어서 그 안내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석용 이사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공급에 대한 거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이 많은 변화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상품들이 정말 수익성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 주시게 되는데, 사실 이게 방송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분명히 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좀 나려고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에 대한 변화 아니면 주변 일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내 집의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주택들, 뭐 실질적으로 공급을 대량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보다는 당연히 저층 주거지에서 이제 고층 지지대로 바뀌는 이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업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하신다던가 아니면 투자 수익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저희가 1:1 대면 상담을 준비했으니까 아마 그런 지역에 궁금하신 분들, 또 내가 투자하는 데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으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가 저희 이번에 1: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게 되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는 어디가 투자 가치 높은 곳인지 잘 분석하기 힘드셨다면, 그리고 소액 투자를 원하는데 다들 이 소액으로는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해서 좀 마음 흔들리셨다면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그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1:1 상담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 통해서 문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8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성북구 석관동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내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투자 가치 높은 구역이 어딜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벌써 좀 공부를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이 문자 상담은 김명관 이사님과 진행해 볼게요. 이사님 도와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석관동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석관동에는 13개 구역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역이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고요. 이 중에서 또 공인서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상구역입니다. 지금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7구역도 최근에 이제 80% 넘었기 때문에 이제 조합 총회가 지금 이루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구역들도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넘어서 지금 동의서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뭐 조합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 어디냐면 아무래도 이 돌고지 역세권 주변으로 보시면 1구역하고 4구역이 있는데요. 1구역하고 4구역이 아마 투자 가치로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틀리게요. 자기네 구역 위에서 바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세권 주변 바로 앞에 있는 1구역이나 4구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 역세권 지역 1구역이나 4구역 쪽 주변으로 한번 매수하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3개 구역 중에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세권에서 조금 더 투자 가치 있는 지역 2군데 일러드렸으니까요. 한번 임장해보시고 좀 구체적인 상황이 정해지면 다시 연락 주세요. 다음 문자 사연 또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75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강서구 가양 3단지 40제곱미터랑 노원구 상계주공 3단지 41제곱미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걸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게 거주 목적인지 아닌지는 좀 빠져있긴 해요. 어떤가요? 이사님? 지금 가양주공 3단지나 뭐 창동주공 이제 상계주공 3단지죠. 이제 두 지역 다 뭐 너무나도 투자 가치는 좋은 지역입니다. 두 지역 모두 이제 미래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 두 지역이 이제 사업성이 좀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굳이 두 단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저는 상계주공 3단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이유가 이 가양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변에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는 단지이고요. 이 상계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단지에서 이제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의 사업 비교했을 경우에는 이 재건축의 사업의 사업성이 조금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상계주공 3단지를 선택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추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 상계주공에는 지금 이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가 16개 단지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 16개 단지가 모두 다 전부 다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조금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아파트 다 좋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사업성 투자 가치로 봤을 경우에는 저는 상계주공 3단지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상계주공 손 들어드리면서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4472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가능한 유망한 지역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좀 넓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사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이 소액으로는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확정되어 있는 지역을 좀 투자하시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나 아니면 뭐 주변 지역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향후에 미래에 이제 나중에 재개발로 인한 투자 가치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지역을 한다면 저는 서울역 주변 지역을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노선이 다니는 지역이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이제 GTX 노선이 2개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A 노선과 B 노선이 들어감으로써 서울에서 W 역세권, GTX W 역세권이 되시는 지역이고요. 또한 이제 서울역에는 이제 북쪽 지역에 차량 기지가 있는데요. 이 차량 기지가 이제 개발이 발표를 하면서 지금 서울역에는 북부 역세권 개발이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3, 4년 후만 되면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부 역세권, 뭐 코엑스, 강북의 코엑스가 지금 들어오는 가장 큰 업무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주변 지역들의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막상 서울역에 가보시면 아직까지도 정말 심각한 노후주택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향후에 서울역에 대한 교통의 호재, 뭐 북부 역세권에 대한 개발 호재가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충분히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역 주변 지역에 투자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가치 상승이나 재개발 가능성까지 두루두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여러 지역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 서울 역세권 지역 말씀 주셨으니까 그 지역 공부해 보시고 여기인가 싶으시다면 투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5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명관 이사님과는 잠시 후에 또 문자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문자 사연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 다시 연결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12년 전에 네. 한 10년도 정도에 네. 제가 지금 사는 곳이 김포 장기동에 있는 고창마을 이지더원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3억에 그때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거주하고 있는데 네. 검단 쪽에 네. 올해 한 9월달 정도에 이주 계획이 있어서 그쪽으로 매도를 하고 가야 될지 네. 아니면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도움 좀 받고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어요. 네, 인천 검단으로 이주하셔야 되는 건 꼭 이제 이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벌써 결정이 된 내용인 거죠. 네, 그쪽으로 좀 이제 가야 될 일이 생겨서 네, 그래서 이게 갈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팔고 가느냐 아니면 가치가 있다면 좀 전세를 두고 가느냐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포 장기동의 고창마을 이지더원 아파트 향후 전망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한강 신도시에 있는 장기동에 있는 이지동원 이제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음 고생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있었죠. 아, 그래요. 왜냐면 여기 한강 신도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요. 약간 뭐 불운의 신도시 같은, 그죠?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막 2010년도에 이제 들어가셨다고 한다고 하면 막 그때 당시는 뭐 미분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좀 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 지역으로도 묶었고, 그죠? 규제 지역으로 묶은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GTX라는 거 자체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서울로 직접 안 가고 이제 부천으로 갔다가, 그죠? 나중엔 추후로 뭐 용산까지 간다고 얘기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값을 막 오르려고 해도 뭐 잘 안 오르고, 그죠? 남들보다도 안 오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3억 원 정도에 이제 이거를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대방동에도 똑같은 3억 원대 받으셨는데 그분은 벌써 한 10억인데 아마 저희는 그래요. 얼마 안 올랐어요. 그래요. 이지도원 같은 경우 지금 한 5억에서 6억대 정도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요. 아마 올해에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이 친구 우리 이지도원을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매도하고 갈 것인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일단은요. 일단은 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왜냐하면 물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신도시는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과의 접근성.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족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되면 신도시는 금액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 김포 한강 신도시는 서울과 이 접근성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어요. 현재 골드라인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이 골드라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대통령 선거 때 뭐 보셨겠지만 뭐 여당 뭐 후보 뭐 야당 후보 할 거 없이 뭐 예비 뭐 후보자들도 상관없이 이 골드라인을 다 타봤단 말이에요. 하도 많이 얘기는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구는 많은데 서울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대중교통이 조그마한 경전철 갖고는 좀 힘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간 건 확실해요. 안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단 중요한 거는 이번에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울과의 접근성을 추가적으로 더해주기 위해서 이 GTX 노선을요. 기존의 부천을 통해서 용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강남으로 직결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준다고 하셨어요. 진행을 하겠다. 물론 공약입니다. 공개적인 약속이에요. 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었을 때에는 원래 이번에 이 GTX D 노선 같은 경우가 올 하반기에 2022년 하반기에 이거를 예타 통과를 위한 적정성 검토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다고 하면 아마 GTX D 노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강남 쪽으로 직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올 연말 되기 전에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보유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은 보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5년 안에 발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알면은 제가 진짜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는데 하여튼 보유하시는 게 이 발표할 때까지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 GTX D 노선이 강남으로 갈 때까지. 또 좋은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올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현재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1년 안에만 매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9월 달 정도쯤에 다른 주택을 매수하신다고 하면 내년 8월 말까지는 그냥 보유하셔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무조건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런 호재들 같은 경우 좀 나오게 되면 또 6월 달 되면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 아마 주변 일대 다 지자체 선거 때 막 얘기할 겁니다. 여기 5호선을 연장을 해준다. GTX D 노선을 강남까지 갈 거다. 또 여기가 굳이 장기역이 왜 GTX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요 바로 밑에 쪽에 그 대곡지구라고 또 지금 개발한다고 막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 한 하반기, 그러니까 중반기 이하 지나가게 되면 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보유 의견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더 보유해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매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매도가 아니라 조금은 더 보유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 교통호재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다세대 쪽 투자 문의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보신 주택이 좀 있을까요? 중랑구 쪽에 하나 보고 왔어요. 네, 혹시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서울시 중랑구 네, 중화동 네. 332-80번지요. 알겠습니다.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신 네네네. 거예요. 네, 중랑구 중화동의 332에 80번지 투자 가치가 있는 다세대 주택인지 한번 주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중량구 332-80 봤더니 뭐 중화역이랑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그죠? 네. 주변 일대 중량촌도 있고, 그죠? 네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중량구 일대가 예전에는 진짜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거 투자자들이 그냥 아예 배제했던 지역도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 중량구 일대가 워낙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뭐 국가에서 네. 진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공공 주도 복합 개발이라든지 그죠? 뭐 공공 네.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들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일대가 좀 네네. 핫하게 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중량천 같은 경우도 뭐 지천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주변 일대, 이 지천 주변 일대들이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목적으로도 매수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데 네네. 제가 혹시 이 방송 처음부터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다세대 빌라에 대한 투자는요. 네네. 가장 좋은 결과가 뭐냐면 집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 빌라가 아파트 되는 게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이 아파트가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빌라 2억짜리 뭐 2억, 3억, 뭐 4억대에 있는 이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빌라들이 아파트만 되면은 그냥 뭐 10억이다, 20억이다, 막 30억 이렇게 돼버리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사실 투자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매매가는 얼마예요? 지금 보신 게? 이거 지금 보니까 한 3억 5천? 3억 네, 5천. 전세가 2억. 3억 5천에 2억. 그죠? 네네. 그러면 네. 투자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1억 되네요. 네네. 1억 5천. 그래요. 저는 만약에 네. 뭐 여기 중량구 일대가 뭐 투자성이 떨어져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같은 금액으로 투자했었을 때 이 같은 금액으로 투자했을 때 조금 더 수익률도 좋거나 좀 빠르게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일단은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이것도 네네네. 좋지만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건너편에 보면 석관동이라고 있어요. 석관동 그죠? 네, 혹시 아세요 석관동? 네네네네. 그래요. 이 석관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석관동 일대가 지금 현재 혹시 모아타운이라 아시나요? 모아타운?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이게 사실 이 타운이란 말을 지금 현재 시장님이 되게 좋아해. 이 타운이란 말을. 네. 혹시 뉴타운 아시죠? 뉴타운. 네네네. 이 뉴타운은 어떤 거냐면은 이 재개발 지역들이요. 뭐 1구역, 뭐 2구역, 3구역 막 이렇게 모여져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이제 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진행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모아타운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은 소규모, 그러니까 빈집 및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가 같이 뭉쳐져 있는 거를 모아타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님은 원래 이 타운이란 말을 좋아해. 네네. 근데 현재 지금 중량구 지금 문의 주신 이 지역은 네. 물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가능하고 재개발도 진행이 뭐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네. 여러 구역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바로 길 건너편에 보면 이 석관동이라고 있는데 이 석관동 같은 경우에 돌고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네네. 석기역 인근이 있어요. 네. 보게 되면 돌고 지역 주변 일대가 모아타운 형태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총 13개 구역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석기역 주변에 보게 되면
이 석관고등학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3개 구역이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뭐 네네. 석관초 일대 주변하고 있고 이 주변 일대는 신속통합 민가지 개발 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개발을 여기 우리 중화동 것처럼 앞으로 될 가망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을. 네. 그러면 내가 똑같은 돈으로 그죠? 한 1억 5천 정도로 그죠? 그쵸. 1억 5천 정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될 만한 거 할래? 아니면 지금 되고 있는 거 할래?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되고 있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제가 봐서 이쪽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만약에 여기 네. 구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뭐 개가 개 같고 개가 개 같은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데가 있고 조금 늦어진 데도 있어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금액대가 좀 틀리기 때문에 혹시 직접 가서 눈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내 임장하기 좀 불편하다 한다고 하면 저희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가 좀 이제 네네네. 깊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럼 중화동보다 일단 석관동이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전문가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속도가 빠른 게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돈 1억 5천 넣고서는 5년 있다가 5억 되는 거랑 10년 있다가 5억 되는 거랑 한다고 하면 당연히 5년 안에 5억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거로 접근한 거니까 네네. 연락 다시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똑같은 투자 자금으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그 지역 꼭 임장 활동해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주신 문자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103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시흥 장현지구에 지식산업센터 섹션 오피스를 분양받아보려고 합니다. 괜찮은 선택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좀 새로운 분야기는 한데 김명관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같은 섹션 오피스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자기네 이제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중과세, 이 각종 세금 때문에 많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현재 뭐 시흥 장영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시흥 장영지구에는 이제 서해선이 이제 끼고 있는 지역이면서 추가적으로 뭐 신안산선과 월판선까지 이제 개통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서울에서는 여의도와의 뭐 판교까지 접근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식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의 뭐 사각지대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동산 모든 규제를 빠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가 좋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 특히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부동산 수익형 상품으로서의 투자 가치가 상당히 이제 좋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지도를 한번 본다고 하면 이제 지금 분양 문의 주신 이 메타원 섹션 오피스죠. 이 주변으로 보시면 한 만 세대 정도의 배우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배우 주거지의 주거 상품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받으시려는 장현지구 섹션 오피스 저 메타원 저는 분양받는 것은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주택 규제를 피해서 지식산업센터 투자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882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 115제곱미터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 115제곱미터면 상당히 대형 평형대인데요. 저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찬성해 드리겠지만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투자 목적까지 같이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좀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백년산 힐스테이트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숲세권 아파트의 초등학교까지 품고 있는 이 초품 아파트거든요. 상대적으로 도시인권과의 거리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의 대형 평형대, 뭐 특히나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실거주 목적이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이 투자 목적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자, 가격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이 목적이 뭐냐면 아무래도 역세권 지역, 도심과의 접근성, 직장과의 이제 직주근적이 좀 강한 지역이 아무래도 향후의 미래 가치가 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저는 도심과 접근성이 좀 좋은 지역, 가까운 지역으로 조금 매수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면서 지금 문의 주신 아파트는 매수하시는 거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직 실거주만 바라보신다면 찬성 의견, 하지만 투자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587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중랑구 상봉동의 건영 2차 아파트 85제곱미터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갈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봉동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서울에서도 가격 상승이 조금 더딘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뭐 상봉역이 교통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7호선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경기 중앙선, 경춘선, 뭐 KTX까지 지금 현재 교통 상당히 좋은 지역이면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상봉역에 GTX-B 노선이 이제 들어온다는 확정이 나게 되면서 앞으로 복합 역사가 지금 이제 들어올 계획인데요. 이 복합 역사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한 4년 후, 5년 후, 지금 2028년도, 9년 정도 되면 이제 복합 역사가 이제 들어올 계획입니다. 자, 앞으로는 교통에 대한 호재가 더 많이 좋아지게 되면서 GTX 노선으로 인한 뭐 도심과 접근성, 광화문까지는 한 5분 정도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 더뎠던 부분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많이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상봉역에 있는 건영 2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교통 개발 호재 계획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쭉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기분 좋은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언제나 이 상담 문자로 월요일 일부 이 시간은 더 많은 분들의 고민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이사님의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문자 상담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좀 방송 시간이 짧아서 다양한 분들의 고민 더 만나보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이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1:1 상담 시간이 좀 마련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김명관 이사님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정말 많은 재개발 사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우리가 지금 흔히 잘 알고 있는 작년에 시작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한 12만 5천 가구를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발표를 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도 한 5만 가구가 지금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또 다른 재개발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이 모아타운이라는 거를 지금 2026년도까지 100곳을 지금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 100곳의 모아타운으로 인해서 한 3만 가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발표돼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만 하더라도 한 25만 가구 정도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들어올 계획에 있고요. 한 200에서 300개 정도의 지역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한 4년, 5년 있으면 이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4, 5년까지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 정말 큰 이제 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5년 정도 지나면 재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향후에는 당분간은 재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든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사업들 유심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한 4, 5년, 5년 후까지 여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좀 관심 가지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재개발을 통한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여러 가지 재개발 관련된 개발 소식들이 많이 있는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더 덧붙여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분석하고 또 선점 투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투자 전문가들과 신중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이 모아타운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재개발 투자 계획 꿈은 있지만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더 알차고 또 신중한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고 또 자세한 설명 도움드릴 테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일부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잠시 후 2시부터는 2부 순서로 김남현 대표와 함께 또 여러분의 고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